혜정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오늘도 손님들의 물건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잔머리가 섞인 단발 파마는 아침에 대충 빗질만 한 채였고 무채색 롱패딩은 벌써 몇 년째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카트를 밀고 오면 혜정은 익숙한 동작으로 바코드를 찍고 봉투에 담아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혜정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혜정의 30년 지기 친구인 미숙은 짙은 염색의 짧은 단발에 진한 립스틱을 바른 언제나 단단해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혜정아, 오늘 잠깐 시간 있어? 내가 넣어줄 게 있어서.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친구가 부르니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어디서 볼까? 혜정이 물었고 미숙은 분식집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혜정이 분식집 앞에 도착하자 미숙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기능성 점퍼를 입은 미숙은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 김혜정. 미숙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혜정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혜정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쇼핑백을 혜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작은 선물이야. 받아. 혜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숙아. 무슨 날도 아닌데 갑자기 선물을 왜 줘? 혜정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미숙은 그냥 받으라며 쇼핑백을 혜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혜정은 쇼핑백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목걸이였습니다. 혜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박미숙. 이거 얼마짜리야? 너 이런 거 살 돈 있어? 혜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숙은 손을 휘저으며 괜찮다고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혜정은 감동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을 위해 이런 선물을 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혜정은 목걸이를 꺼내목에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정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포장지 안쪽에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혜정은 무심코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이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적힌 이름이 최동철이었습니다. 혜정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50만 원.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혜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동철이 이름이 여기 있지? 혜정은 영수증을 들고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미숙아, 이거 뭐야?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영수증을 보더니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그냥. 미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혜정은 미숙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왜 동철이 이름이 여기 있어? 너 이거 동철이한테 받아서 나한테 준 거야? 혜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미숙은 아니라고 자기가 산 거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카드를 잘못 긁었나 봐. 아니면 동철이 형부 카드랑 내 카드가 섞였나? 미숙의 설명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미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야? 혜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남편의 이름이 영수증에 있을까? 미숙은 왜 저렇게 당황했을까? 혜정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숙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미숙아. 잘 쓸게. 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혜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동철이가 왜 50만 원짜리 목걸이를 샀을까?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왜 미숙이한테 줬을까? 집에 도착한 혜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 동철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짧은 스포츠 머리, 낡은 작업복 차림에 동철은 피곤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동철을 보며 입을 열려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나? 혜정은 고민했습니다. 왔어? 동철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넣으면 같이 먹으려고. 동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혜정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들을 꺼내 상에 올리며 혜정은 계속 영수증 생각을 했습니다. 50만 원. 우리 집에서 5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동철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고 혜정도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지만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딸 민지는 취업 준비 중이라 수입이 없었고 집안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짜리 목걸이라니. 혜정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혜정은 동철의 얼굴을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동철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정은 입을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참았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미숙이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혜정은 침대에 누워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최동철 50만 원. 일주일 전. 혜정은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동철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동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딸 하나 낳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혜정은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혜정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고 있는 동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혜정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혜정은 눈을 뜨고 옆을 봤습니다. 동철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지? 혜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동철이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동철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철은 보통 아침 7시쯤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혜정은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디 간 걸까? 혹시 다른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건가? 혜정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영수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50만 원. 동철의 이름. 혜정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아침 동철은 6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정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혜정이 물었습니다.
동철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좀 일찍 나왔어. 현장 일이 많아서. 새벽 4시 반에? 혜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현장이 멀어서 일찍 나가야 돼. 동철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혜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동철이 일하는 현장은 보통 집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나갈 정도로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혜정은 의심을 속으로 삼키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정은 남편의 새벽 외출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동철은 새벽 4시나 5시쯤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혜정은 처음엔 잠든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동철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현관문을 살살 열고 신발을 가만히 신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정은 동철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맨날 새벽에 나가는데. 동철은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요즘 현장이 바쁘더라고. 일 많이 들어와서. 그럼 돈은 좀 많이 버는 거야?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철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비슷해. 별로 안 늘어. 혜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은 안 늘어? 그게 말이 돼? 혜정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혜정이 눈치채지 못하는 건가? 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혜정은 동철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동철이 샤워를 하는 동안 혜정은 거실에 놓인 작업복을 들고 조용히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묻은 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영수증, 식당 영수증. 다 몇천 원짜리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혜정은 실망하며 작업복을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혜정은 동철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혜정과 동철은 가계부를 함께 관리했기 때문에 서로의 카드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혜정은 휴대폰 앱으로 동철의 카드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동철의 카드 사용 내역에는 큰 금액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주유소. 다 일상적인 지출이었습니다. 50만 원짜리 목걸이 구매 내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혜정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영수증에는 동철의 이름이 있었는데 카드 내역에는 없다. 그럼 현금으로 산 건가? 동철이가 현금 50만 원을 어디서 구했지? 혜정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동철은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고 현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금 50만 원이라니. 혜정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딸 민지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민지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후드티를 입은 민지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혜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왜? 너 아빠가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혜정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그냥 요즘 새벽마다 일찍 나가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혜정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원래 말이 없잖아. 그냥 일이 많은 거 아닐까?
민지의 대답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요즘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부모 걱정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 혜정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습니다. 혜정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어디론가 나가고 카드 내역에는 이상한 게 없고 하지만 영수증에는 남편 이름이 있고 혜정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왜 그 목걸이를 혜정에게 줬을까? 정말로 자기가 산 거라면 왜 영수증에 동철 이름이 있는 걸까? 혜정은 미숙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혜정은 미숙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미숙은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고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혜정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숙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혜정아. 왔어? 뭐 먹을래? 미숙이 밝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고 오뎅도 좀 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미숙은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옆 선반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증 뭉치, 메모지, 볼펜들. 혜정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선반 구석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겉면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가 최동철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혜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왜 미숙의 가게에 남편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는 거지?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숙은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선반에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봉투를 열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정아, 뭐해?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은 깜짝 놀라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숙이 주방에서 나와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혜정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봉투가 있어서. 미숙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은 빠르게 다가와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내 거야. 미숙이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혜정은 미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숙아, 거기 동철이 이름 쓰여 있던데? 혜정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형부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챙겨둔 거야. 돈을 빌려? 동철이가? 혜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철이 미숙에게 돈을 빌렸다고? 왜? 혜정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그게 중요해? 그냥 좀 필요하다길래 빌려준 거야. 미숙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우리 남편이 왜 너한테 돈을 빌려? 나한테도 말 안 하고? 혜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정아,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급한 일이 있다길래 빌려준 거고 곧 갚을 거래. 급한 일? 무슨 일인데? 혜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아, 나한테 말 좀 해봐. 동철이가 뭐 하는 거야? 너랑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혜정이 미숙의 뒤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떡볶이를 접시에 담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몰라. 형부한테 직접 물어봐. 미숙은 떡볶이를 혜정 앞에 놓았습니다. 혜정은 떡볶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친구잖아, 미숙아. 나한테 숨기지 마. 뭔가 있으면 말해줘. 혜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정아, 진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형부한테 물어봐.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뭘 도와준 건데? 혜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친구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둘이 무슨 일로 엮여 있는 건지 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정은 떡볶이를 한 입도 먹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혜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동철이와 미숙이 무슨 관계일까? 혹시 둘이 나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혜정의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둘이 바람을 피운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미숙은 내 친구야. 그럼 돈 문제? 사업? 빚? 혜정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혜정은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동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동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동철아, 나한테 할 말 없어? 동철은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 너 미숙이한테 돈 빌렸지? 혜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돌리고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대답 좀 해봐. 너 미숙이한테 돈 빌린 거 맞지? 혜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동철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빌렸어. 왜?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미숙이한테 빌려?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철은 여전히 화면만 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무슨 걱정? 무슨 일인데? 혜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화가 났습니다. 야, 최동철. 나는 당신 아내야. 우리 부부잖아.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그것도 내 친구한테? 혜정이 소리쳤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 뭐 때문에 돈이 필요했는데? 혜정이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정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거야. 혜정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50만 원짜리 목걸이, 남편의 새벽 외출, 미숙에게 빌린 돈.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혜정은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과 친구가 자신 몰래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혜정의 가슴을 갈갈이 찢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혜정과 동철 사이에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둘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은 여전히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고 혜정은 마트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딸 민지는 부모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에 들어박혀 취업 준비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혜정은 집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밀린 빨래를 하고 먼지를 닦고 장롱을 정리했습니다. 동철의 옷장을 열었을 때 혜정은 오래된 작업복 몇 벌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낡아서 버려야 할 옷들이었습니다. 혜정은 작업복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다가 주머니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작업복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작업복 안주머니를 뒤지던 혜정의 손이 뭔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고 표지에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혜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통장 명의는 최동철.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이 그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2천만 원? 우리 집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다고? 혜정은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은 대부분 현금이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조금씩 쌓인 돈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보니 거의 2년 전부터였습니다. 혜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이 이 돈을 모았다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혜정은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2천만 원. 혜정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동철이 일용직으로 버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세, 생활비, 딸 용돈을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천만 원을 모았지? 혜정은 입금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대부분 현금 입금이었지만 가끔 이체도 있었습니다. 이체한 사람 이름을 보니 박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숙이? 미숙이가 동철이한테 돈을 보냈다고? 혜정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과 미숙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2천만 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혜정은 휴대폰을 들고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미숙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나자. 혜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말로 할 수 없어. 지금 당장 나와. 우리 집 앞으로. 혜정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 미숙이 혜정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혜정은 밖으로 나가 미숙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미숙이 물었습니다. 혜정은 통장을 꺼내 미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혜정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철이 작업복에서 나왔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너 이거 알고 있었지? 혜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여기 내 이름도 있어. 내가 동철이한테 돈을 보냈더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나 몰래 뭐 하는 거야?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정아, 내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언제 설명할 건데? 난 지금 미치겠어. 내 남편이랑 내 친구가 나 몰래 2천만 원을 주고받고 있었다고. 이게 말이 돼? 혜정이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부한테 물어봐. 나는 정말 말할 수 없어. 왜 말 못해? 무슨 비밀이 그렇게 큰데? 혜정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혜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30년 친구가 자신을 외면하다니. 혜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정은 거실에서 통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혜정은 통장을 던졌습니다. 통장이 동철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혜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동철은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작업복에서 나왔어. 2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지? 2천만 원. 혜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철은 통장을 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정아, 이건 뭐? 비자금? 바람 피울 돈? 아니면 딴 살림 차릴 돈? 혜정이 소리쳤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형편에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왜 숨긴 거야? 혜정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동철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 왜 말 못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이해해줘. 동철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 뭘 이해해?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걸? 미숙이랑 뭔가 꾸민 걸? 혜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혜정은 동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아직 대화 안 끝났어. 혜정아, 제발. 나한테 시간 좀 줘. 동철이 애원했습니다. 혜정은 동철의 팔을 놓았습니다. 동철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혜정은 거실에 혼자 남아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친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혜정을 짓눌렀습니다. 혜정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 민지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문을 나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밤거리를 혼자 걸으며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끝난 걸까? 30년 인연도 이제 끝인 걸까? 혜정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혜정은 밤거리를 한참 걷다가 결국 미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배신감이 들어도 30년 친구는 친구였습니다. 혜정은 미숙의 집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혜정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정아, 너 왜 이 시간에? 미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당황하며 혜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미숙은 혜정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혜정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아, 제발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동철이가 왜 그 돈을 모은 거야? 너는 왜 도와준 거야? 혜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미숙은 혜정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아, 내가 말하면 형부한테 혼날 거야. 형부가 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했거든. 상관없어. 나는 지금 당장 알아야겠어. 이대로는 못 살아. 혜정이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혜정의 눈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너 3년 전에 쓰러진 거 기억하지?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혜정은 마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혜정은 며칠 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응, 기억해. 그때 과로 때문이라고 했잖아. 혜정이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형부한테 따로 말했대. 너 심장에 문제가 좀 있다고.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언제든 다시 쓰러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약도 먹어야 한다고. 혜정은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는데. 형부가 너한테 말 안 했어. 너 겁먹을까 봐. 그리고 돈 걱정할까 봐.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이. 응. 그게 너 병원비야. 형부가 혼자서 모은 거야. 만약에 내가 다시 쓰러지면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대. 그 돈이 최소 2천만 원은 든다고. 그래서 형부가 2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거야. 미숙이 말을 마치자 혜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비? 내 병원비를 위해서. 혜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새벽에 나가는 것도. 형부가 허리가 안 좋아졌거든. 일하면서 다친 건데 치료받으려면 돈이 드니까 그냥 참았대. 근데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새벽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어. 새벽 시간이 제일 싸거든. 그리고 치료받고 바로 일터로 가는 거야. 미숙의 설명을 듣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왜 혼자 그렇게? 혜정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숙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대. 너도 일하느라 힘든데 병 얘기까지 하면 너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래서 혼자 다 떠하는 거야. 혜정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2년 동안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니. 새벽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치료받으러 다니고 낮에는 힘든 일을 하고 밤에는 돈을 모으고. 그 모든 게 자신을 위해서였다니. 그럼 너는 왜? 형부 혼자는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끔 보탰어. 많이는 못 도와줬어. 나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보냈어. 형부는 처음에 받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우겨서 받게 했어. 미숙이 말했습니다. 혜정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너희 둘이 뭔가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어. 혜정이 사과했습니다. 미숙은 혜정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해할 만했어. 우리가 숨긴 게 많았으니까. 그럼 그 목걸이도? 혜정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가 샀어. 너 생일 선물이라고.
근데 직접 주기 부끄러워서 나한테 부탁한 거야. 근데 영수증을 깜빡하고 넣어둔 거지. 미안해. 혜정은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50만 원이나 되는 목걸이를 사줬다니. 병원비를 모으면서도 아내 생각을 했다니. 혜정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동철이를 의심하다니. 혜정이 자책했습니다. 미숙은 혜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혜정은 한참을 울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동철이는 왜 아직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글쎄 아마 아직 돈이 덜 모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형부 목표가 3천만 원이었거든. 그래야 수술비랑 입원비를 다 낼 수 있다고 했대. 미숙의 대답을 듣고 혜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미숙아, 나 집에 가봐야겠어. 혜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그리고 형부한테 잘해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혜정은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진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집 어떻게 됐을지 몰라. 뭘? 우리 30년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미숙도 혜정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혜정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혜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빨리 집에 가서 남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혜정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혜정은 불을 켰습니다. 동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고 혜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동철은 혜정을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걱정했잖아. 동철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정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동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이한테 갔다 왔어. 혜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 속상하게 해서.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혜정이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철은 놀란 표정으로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왜? 내가 왜 미안해? 미숙이한테 다 들었어. 그 돈이 내 병원비라는 거.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이가 말했어? 응. 내가 너무 조르니까 할 수 없이 말해준 거야. 화내지 마. 혜정이 말했습니다. 동철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혜정도 동철 옆에 앉았습니다. 동철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직접 말하려고 했어. 돈이 다 모이면 그때 말하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혜정이 물었습니다. 동철은 혜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 또 쓰러질까 봐 무서웠어. 의사가 그러더라고. 내 심장이 약해서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고.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정은 동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응.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형편에 갑자기 2천만 원,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모으자고 생각한 거야. 동철이 말했습니다. 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간 거야? 물리치료 받으러? 응.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할 지경이었어. 근데 쉬면 돈을 못 버니까 치료를 받아야 했어. 새벽 시간이 제일 싸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치료받고 일터로 갔어. 동철의 설명을 듣는 혜정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혜정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동철은 혜정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너도 일하느라 힘든데 내 얘기까지 하면 너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플까 봐.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바보 같은 사람. 우리 부부잖아. 같이 짐을 나눠야지. 혜정이 동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동철은 혜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 속상하게 해서. 아니야. 고마워.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혜정과 동철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부부의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혜정은 그제서야 남편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잠시 뒤 혜정은 동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숙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미숙이가 우연히 내가 병원 가는 걸 봤대. 그래서 물어봐서 다 말했어. 미숙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계속 우겨서 받게 됐어. 미숙이 덕분에 돈을 좀 더 빨리 모을 수 있었어. 동철이 말했습니다. 혜정은 미숙이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숙이한테 정말 고마워야겠어. 그래. 미숙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목걸이는? 동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생일 선물이야. 올해 생일에 주려고 했어. 근데 미숙이가 먼저 주면 어떻냐고 해서 부탁했어. 내가 직접 주기는 좀 쑥스러워서. 혜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수줍음이 귀여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더라. 마음에 들어? 응. 정말 마음에 들어. 혜정은 동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동철도 혜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던 냉기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화해한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엄마가 오해한 거였어. 다행이다. 저 정말 걱정했어요. 민지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동철은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요즘 아빠 때문에 집안 분위기 이상했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졌으면 됐어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민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부모 걱정을 많이 했을 거야. 혜정은 민지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지야, 이리 와봐. 민지가 다가오자 혜정은 민지를 안았습니다. 동철도 민지를 안았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혜정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일찍 일어나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계란말이, 김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동철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동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혜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많이 먹어. 동철은 감동한 표정으로 상에 앉았습니다. 민지도 나와 함께 앉았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맛있어. 동철이 말했습니다. 혜정은 웃으며 동철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고생 많았잖아. 엄마도 드세요. 엄마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민지가 혜정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혜정은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혜정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동철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혜정은 동철의 작업복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끝나고 병원 가자. 나 검사 좀 받아야겠어. 동철은 놀란 표정으로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검사? 응. 내 몸 상태 확인해야지. 당신 혼자 걱정하게 할 수 없잖아. 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철은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혜정도 동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동철은 출근하고 혜정도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혜정은 계속 동철 생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진 남편. 새벽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치료받으러 다닌 남편. 혜정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좀 더 세심하게 남편을 봤더라면, 좀 더 대화를 많이 했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혜정은 미숙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미숙은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손님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미숙이 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정아. 왔어? 응. 미숙아, 어제 고마웠어. 혜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집 큰일 날 뻔했어. 혜정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해 풀려서 다행이야. 나도 속상했거든. 너한테 말 못하고. 너도 힘들었겠다. 미안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미숙이 혜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혜정은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진짜 고마워. 30년 친구라서 다행이야.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당연하지. 둘은 웃으며 안았습니다. 30년 인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힘들 때 서로를 지탱해주는 친구. 혜정은 미숙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혜정과 동철은 약속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난번보다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혜정은 안도했습니다. 동철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수술은 안 해도 되나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약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동철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동철의 목소리는 안도로 가득했습니다. 혜정은 동철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걱정 많이 했구나. 응. 밤마다 잠이 안 왔어. 내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제 괜찮아. 의사가 좋아졌다고 했잖아. 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철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철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혜정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혜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정이 물었습니다. 그 통장은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이제 수술이 필요 없다니까 뭐 했을까? 동철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지 취업 자금으로 쓰자. 민지도 곧 면접 보러 다닐 텐데 돈이 필요할 거야. 그래. 그게 좋겠다.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정은 동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정의 집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동철은 여전히 새벽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지만 이제는 혜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가끔 동철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다운 대화였습니다. 민지도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화해한 뒤로 민지는 훨씬 밝아졌습니다. 취업 준비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면접 봤던 회사에서 합격했대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정과 동철은 깜짝 놀라며 민지를 축하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정말 잘했다. 혜정이 민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동철도 민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칭찬했습니다. 고생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가족 3명은 함께 안았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은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정은 미숙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미숙이 집에 오자 혜정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각종 나물.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상을 쳐다봤습니다. 와, 혜정아. 이게 다 뭐야? 무슨 날이야? 그냥 너한테 고마워서. 혜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어. 우리 사이에. 아니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을지 몰라. 혜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동철도 미숙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미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은혜를 꼭 갚을게. 형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혜정이 친구로서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미숙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4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지도 미숙 이모에게 취업 소식을 전했고 미숙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민지야, 정말 잘했다. 이모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이모.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 미숙은 혜정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숙이 혜정에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혜정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혜정은 상자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팔찌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우정. 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미숙아, 우리 30년 친구잖아.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정은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친구 있어서 내가 행복해. 나도 그래.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인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온 친구. 혜정은 미숙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혜정은 동철의 작업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버리고 새 작업복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남편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었으니까.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던 혜정의 손에 작은 영수증이 잡혔습니다. 혜정은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영수증에는 학원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 이름으로 된 면접 학원비였습니다. 금액은 50만 원.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혜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철이 민지 면접 학원비까지 챙겨뒀구나. 병원비를 모으면서도 딸 생각을 했구나. 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혜정은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동철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동철 옆에 앉아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야? 혜정이 물었습니다. 동철은 영수증을 보더니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민지 면접 학원비. 언제 낸 거야? 2달 전. 민지가 면접 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길래. 동철이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한테 말하면 또 걱정할까봐. 그냥 내가 해결했어. 동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혜정은 동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 위해서 많이 희생했어. 희생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가장으로서. 동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동철을 안았습니다. 30년 부부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지탱해온 세월. 그 세월이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 오해,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 친구의 우정. 혜정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혜정은 옆에서 자고 있는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굵은 손,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갈 남편. 혜정은 동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동철은 자면서도 혜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동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민지도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동철도 나와 함께 앉았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동철이 말했습니다. 혜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힘내자. 민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혜정은 가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혜정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혜정은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정은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미숙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워. 우리 평생 친구하자.
혜정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평생 친구.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 남편, 딸, 친구. 그들이 있어서 혜정은 행복했습니다. 혜정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남편이 사준 목걸이.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사준 선물. 혜정은 그 목걸이를 보며 남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찬 팔찌를 만졌습니다. 친구가 준 팔찌. 30년 우정이라고 새겨진 팔찌. 혜정은 그 팔찌를 보며 친구의 우정을 느꼈습니다.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남편, 자랑스러운 딸, 소중한 친구. 모두 내 곁에 있어. 혜정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남편에게, 딸에게, 친구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함께할 거야. 혜정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동철과 민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동철은 혜정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민지는 혜정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가득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혜정은 그 별들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0년 인연의 친구 미숙이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혜정의 소원은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옆방에서는 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 혜정은 확신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받은 선물 하나로 시작된 의심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오히려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숨겨진 비자금은 사실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고 친구의 도움은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혜정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혜정의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워도 서로가 있기에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30년 인연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자칫 오해로 가정이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요. 슬기롭게 극복한 사연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